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듣고 계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좀 졸린 시간이라서 저는 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진행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철도 지하화 사업이 금방 될 것 같지만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저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가벼워야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가볍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디지털 기반의 운행철도 입차 기술 개발인데요. 이건 이제 저희 철도위원회에서 기본 연구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필요성이라든지 장애 요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통적인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 입차 기술 개발 사례. 저는 이 지하화에 대해서 과거 일본에서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어서 저는 일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입차를 하는데 지하화를 하는데 입차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일본 같은 경우는 지하화와 고가화를 합쳐서 입차화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하화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고가화도 하고 그런 것들 다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입차화로 표현을 했고요. 말씀드릴 이제 주요 내용들은 이제 지하화에 대한 이제 핵심 요소 기술이 무엇이었는가 일본에서 개발했을 때. 그 다음에 그런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의 R&D를 하면 좋겠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심 재생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 그다음 철도 개량 사업, 노후화된 철도 개량 사업, 그다음에 환경 및 경관 향상, 진동 소음 저감이겠죠. 주로 이제 소음이 중요하다고 앞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형태의 사업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철도 사업인가? 아니면 도심 배생 사업인가? 도시 개발 사업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철도 사업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 도시철도 재생, 도심철도를 재생하는 도시계획 사업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도인이긴 한데 우리는 이제 기존 철도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토부나 지금 현재 여러 외부에서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보면은 도시 재생 사업에 가깝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을 좀 한번 짚어보면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이 경기선 같은 경우 이제 지하화를 했는데요. 지하화를 하고 나면 이 상부에 이렇게 종방향의 긴 형상의 토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사업성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역사 주변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역과 역 사이 구간, 그 구간들에서의 어떤 사업성이 충분히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일본 같은 경우 사례를 보니까 대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지하화 사업이 한 개 사업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럼 10년이라고 하는 이상 걸리는 어떤 사업의 경우에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어떤 금융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의 문제, 비용의 문제, 앞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하셨죠. 이 돈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면 돈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 국가가 할 것인지, 지자체가 할 것인지, 공공기관이 할 것인지, 민간 사업자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아직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강구하기 위해서 지하화 특별법을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또 중요한 문제가 지하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지상에 운행하는 철도를 지하로 넣겠다고 하면 그럼 지상에서 운행하는 철도의 영업을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근데 이게 중단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데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만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철도 영업 손실이라든지 주변 상권의 손실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입체화 장애 요인들이 있다. 지하화 장애 요인들이 있다.
또 하나가 이제 도심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지하화를 주로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하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철도 건설할 때 임시선을 부설을 하지 않습니까? 임시선을 부설하고 신선을 건설하고 이제 다시 돌리고 뭐 이런 절차를 여러 번 하는데 그와 같은 일을 도심에서 공간에서 할 수 있는가? 임시선의 부설 공간이 없다. 실질적으로 도심 임시선을 설치한 불가한 구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거장 위치를 이동할 수 없는 구간도 많을 것이다.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하화를 하면 땅 밑으로 넣으면 좋은데 어딘가에서는 지상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죠. 접속 구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원에서 연구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제가 일단 뭐 이렇게 생각한 것도 조금 있지만 대부분은 일본 사람들이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일본적 히스토리를 좀 제가 보니까 1960년대부터 일본 사람들이 지하를 했어요. 1970년대부터 사업이 완공이 됐고, 그러면 저희들 지금 시점으로 보면 한 54년 전에 그 사람들은 벌써 일을 했다는 것이죠. 지하화에 대한 일을.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지하화를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던가, 하고 있는가, 또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으면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것은 기존 선행을 계속 활용하면서 종단 구배를 변경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종단 구배를 우리가 연속적으로 변경하는 기술들은 국내에 별로 없죠. 적용한 사례가. 그 다음에 기존 정거장의 하부 공간을 충분히 잘 활용하는 기술들. 그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거장 구배까지도 변경을 시키면서 이 접속부의 연결 구간을 상당히 줄이면서 이 하룻밤에 운행 차단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기술 개발 사례를 조금 한번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이제 2005년도에 사업이 시작돼서 2015년도에 사업이 끝난 사례입니다. 그래 한 10년 2개월 동안 지하화를 한 사례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동경에 가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부야라고 하는 큰 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서울로 치면 사당역 정도 되는 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다이칸야마역까지 한 1.4km 구간을 지하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 중에서 이제 접속 구간 한 270m 구간을 하룻밤에 운행선을 바로 이제 지하로 내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시죠. 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선로 지하화 공사입니다. 선로를 내리고 있죠. 제가 이 궁금해서 현장을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림상으로 동영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복잡한 공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시점을 보면 2005년도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2013년도에 이 공사를 한 겁니다. 201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지금 2024년이니까 11년 전에 이 공사를 한 거예요. 11년 전에. 근데 우리가 이 공사를 못할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면 기본적으로 제가 좀 뒤에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존 궤도를 철거하고, 그다음 기존 궤도를 들어 올리고, 인상하고, 또 기존 궤도를 내리고 하는 구간을 한 60m씩 잘라서, 60m씩 잘라서 한 270m 구간을 한 5등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작업을 야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디지털 기술을 써서 이런 부분들을 사람을 투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이제 저희들이 과제를 제안하게 된 거고요. 이걸 조금 더 좀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좀 드리면, 이 공사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린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요 구간 정도 되는데요. 궤도를 이제 내리는 구간, 이 빨간색 구간이 이제 하강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상하는 구간은 이 동영상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궤도를 들어 올리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철거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철거 구간.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강, 인상, 철거 구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기본적으로는 이 접속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는 터널을 미리 뚫어놓고, 그 다음에 궤도를 다 설치한 다음에 이 구간만 하룻밤에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물도 별게 아니고 U타입 구조물입니다. 우리도 U형 구조물 충분히 뭐 옛날부터 실적이 많으니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U형 구조물을 만들어서 구조물 자체는 다 U형 구조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철거 인상 하강 작업을 한다. 그래서 보시면 가설 궤도를 설치를 해놓고 열차를 운행하다가 이 구간을 이제 철거를 해버리고 밑으로 다니는 거죠. 인상 구간의 경우에는 일부 구간의 경우는 도심지에는 크레인조차 설치할 수 없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크레인이 설치할 수 없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궤도를 그냥 들어놓기만 합니다. 건축한 게 바깥쪽으로 들어놓기만 하면 그 다음에 운행을 시키고 나중에 이건 철거를 하겠죠. 그 다음에 하강 구간은 가설 궤도에서 그냥 그대로 내려서 쓰는 뭐 그런 형태의 간단하게 이렇게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지하화하는 것들의 가장 큰 핵심은 임시선을 도심 구간에 이제 설치할 수 없는 용지가 없다는 것이죠. 도심지에서 임시선이 없다는 구간에 대해서 종단 선행을 연속적으로 변경한다. 우리는 이제 종단 선행을 연속적으로 변경하는데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경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준비를 사전에 전부 다 해서 일일 야간 차단 시간 내에 영업 운행을 중단시키지 않고 바로 그 전날까지 운행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새 열차를 운행시키고 있다. 이게 가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런 부분들을 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접속 변경 구간을 최소화하는 테크닉을 좀 썼고, 운행선 직합을 어떻게 잘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구조물을 놓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개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아까 그 내용을 조금 더 한두 가지만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전날 열차가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동일 노선에서 동일 선로상을 운행하는 동일 열차가 하룻밤에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종구배가 어떻게 바뀌는가, 종단 선행이. 보시면 이 옆에 유리창에 보시면 이 옆에 가정집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 건물의 이 높이가 이 높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은. 그 다음 날은 보시면 여기 있는 거죠. 궤도는 밑에 있는 궤도를 위쪽으로 올려버리고 열차는 밑으로 다니고 있는 거죠. 높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정문인 거죠. 그래서 이 높이 차이가 이렇게 한 2m 정도 열차가 내려서 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시부야 다이칸야마 구간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과거 철도를 존치해놓고 있더라고요. 이게 기존에 열차 달렸던 그 침목입니다. 교각이고 침목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과거 운행선의 레벨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있던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지하차도 밑으로 내린 거죠. 내리고 현재 백화점으로 이 상부구간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뭐 기술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일단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가설 궤도를 이제 아래 위로 들이 올리고 이제 내리는 시스템. 그걸 이제 제가 오늘 동영상에서는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철거를 하려면 종방향을 이동시키는 기술도 있더라고요. 종방향을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는 그런 기술도 또 장비도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운행선 직하부를 아주 근접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일타의 구조물을 놓고 가설계들을 놓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간에 계신 출신한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은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이 근접공사하기 아주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기존 정거장 하부 공간을 또 어떻게 활용을 해서 신설 정거장을 만들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규모 개착 구조물, 개착 박스의 어떤 정거장을 밑에, 기존 정거장 밑에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고베시라든지 동경에서는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치마킹해서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운행 차단 시간 최소화 기술에서는 아까 이제 계략적으로 제가 인상하고 하강에 대한 기술들이 있다 그랬는데 가설 궤도를 대략 한 2, 3m 정도 올립니다. 들어 올리는 거는 그냥 2, 3m 올리고 내리는 거는 한 30cm에서 한 1.7m 정도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 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30cm 이하 구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중 침목을 쓴다든지 자갈 패킹 같은 걸 써서 높이를 후배를 조절하는 그런 기술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설 플랫폼 같은 걸 써서 플랫폼 높이도 조절하는 그런 기술들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저기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저희들이 이제 디지털 기술을 써서 일본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 뭐 하룻밤 1,200명을 투입해서 작업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이건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과제 제안할 때 이제 디지털로 해야 과제가 되니까 디지털로 과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도 디지털화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작업들을. 그래서 최근에 이건 아주 일본의 최신 자료입니다. 이 가설 궤도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차량이 운행할 때 간섭이 발생하는지 뭐 사전에 공정 프로세스를 이렇게 최소화하는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해서 일본 사람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빔 같은 걸 활용해서 충분히 우리도 기술이 있으니까 인터페이스에 대한 간섭을 검토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실제 현장이고 이게 뭐 빔으로 구현한 뭐 디지털 현장이 되겠죠. 그래서 중장비에 대한 어떤 가동 범위라든지 시설 설치물 작업 시 안전 확인 뭐 이런 것들을 뭐 디지털 기술을 써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 연구 사업은 아주 적은 돈으로 지금 과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한 2, 3억 정도 되는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지하와의 어떤 핵심 요구 사항 도출이라든지 인터페이스 검토, 차량부터 신호통신까지 다,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을 써서 프로세스 최적화 및 비용 저감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3D 수치 해석을 통해서 아까 지하 공간 창출 시의 안전성의 평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와 같은 연구 과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뭐 일본 기술 같은 것들을 디지털 기반의 지하화 기술을 만들어 보겠다. 그다음에 작업 시간을 최소화해서 차단 시간 최소화함으로써 비용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 방향을 좀 잡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저희들이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철도는 기본 연구 사업으로 지금 한 3억짜리 과제를 지금 지하화 경험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기부에 저희들이 과제를 한번 조금 큰 규모로 제안을 해놨습니다.